요즘 AI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를 넘어서 컴퓨터 시스템의 진짜 심장부, 바로 커맨드 라인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그냥 코드 몇 줄 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시스템 엔지니어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명령어로 디지털 세상을 막 지휘하는 AI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와,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논문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볼 자료가 바로 엔비디아 연구팀이 발표한 터미널 태스크젠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연구가 대단한 게 뭐냐면 AI 모델이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컴퓨터 작업을 전문가처럼 해낼 수 있는지 그 훈련 방법에 대한 거의 근본적인 해답을 딱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성능 조금 올렸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릴 만한 그런 비법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놀라운 결과부터 바로 보시죠.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다 보여주거든요. 왼쪽에 있는 모델, 파라미터가 무려 4,800억 개입니다. 파라미터는 뭐 AI의 뇌세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모델은요, 고작 320억 개, 크기가 1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성능 점수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와, 이건 진짜 비유하자면 경량급 복서가 헤비급 챔피언을 그냥 KO 시켜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 질문. 아니, 어떻게 더 작은 AI가 저 거대한 모델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AI 업계에서는 크면 클수록 똑똑하다, 이른바 규모의 법칙이 거의 진리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는 그 법칙에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죠. 모델 크기가 다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이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만든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이 바로 이 논문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가 내놓은 해결책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AI한테 이 커맨드 라인을 가르친다는 게 대체 왜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이 어려움을 알아야 엔비디아의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감이 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터미널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해커들이 검은 화면에 막 초록색 글씨 차라락 치잖아요. 바로 그 터미널이라는 환경에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서버에 문제 생겼는데 원인 찾아서 고쳐놔. 아니면 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특정 패턴 좀 찾아서 보고서를 뚝딱 만들어봐. 이런 복잡한 일을 알아서 다 해주는 AI 비서, 딱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만능인 AI 비서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커다란 장벽이 3개나 있었거든요. 첫째, 가르칠 교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훈련 데이터가 너무너무 부족했던 거죠. 전문가들이 작업하는 건 인터넷에 널린 글이나 이미지랑은 차원이 달라서 데이터를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둘째, 없으면 만들면 되지 싶지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문가 수준의 복잡한 작업을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시간, 돈,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필요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미 잘 나가는 몇몇 거대 기업들은 자기들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 비법을 절대 공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깜깜한 데서 혼자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 고질적인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엔비디아가 정말 대담한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데이터 팩토리를 짓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고품질 훈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팍팍 찍어내는 공장을 만든 거죠. 자, 지금부터 이 혁신적인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설계도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이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 데이터 공장의 심장, 터미널 태스크젠 파이프라인입니다. 딱 보기엔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 핵심 전략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우아해요. 바로 재활용과 창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좋은 문제들을 재활용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을 막 만들어내서 특정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거죠.
이 파이프라인은 크게 4단계로 돌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수학이나 코딩 문제들을 터미널 환경에 맞게 바꾸는 적용 단계. 두 번째는 특정 기술을 타겟으로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합성 단계.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다른 AI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들의 모범 답안, 즉 문제 해결의 전체 과정을 기록하는 궤적을 만드는 단계예요. 단순한 정답이 아니라 어떻게 풀었는지가 담겨 있어서 훨씬 가치가 높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데이터에서 좀 이상하거나 비효율적인 것들을 싹 걸러내는 필터링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주 깨끗한 훈련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엔비디아 전략의 핵심입니다. 데이터셋 적용은 뭐랄까 학교로 치면 교양 과목 같은 거예요. 이 숫자들 정렬해봐 같은 일반 코딩 문제를 이 파일에 있는 글자들을 순서대로 정렬하는 스크립트 짜봐처럼 터미널 작업으로 싹 바꾸는 거죠. 이걸로 AI에게 아주 폭넓은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반면에 합성 작업 생성은 전공 심화 과목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네트워크 보안 같은 구체적인 기술 목록을 딱 정해놓고 지난 24시간 동안 에러라고 찍힌 로그 파일 찾아서 압축한 다음에 클라우드에 백업해. 이런 식으로 실제 업무랑 아주 비슷한 목표가 뚜렷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AI의 부족한 부분을 콕 집어서 보강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데이터 공장에서 수십만 개의 최고급 문제와 풀이 과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이 귀한 데이터를 누구한테 가르쳤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새로 만든 AI 모델 네모트론 시리즈에게 이 특별 과외를 시킨 겁니다. 최고의 재료가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건 당연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데이터셋의 이름이 바로 터미널 코퍼스고요. 이 데이터로 특별 훈련을 받은 모델이 바로 네모트론 터미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공장의 설계도, 여기서 나온 데이터, 심지어 훈련시킨 모델까지 전부 다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AI 생태계 전체가 다 같이 발전하자고 자기들의 핵심 비법을 그냥 공유해버린 거죠. 대단합니다. 자, 이제 제일 흥미진진한 시간입니다. 과연 이 특별한 교육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과는요, 모두의 예상을 그냥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똑똑한 데이터가 AI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확실한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충격적인 결과, 맞습니다. 320억 파라미터짜리 네모트론 모델이 자기보다 15배나 큰 4,800억 파라미터 모델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40억짜리 더 작은 동생 모델조차 1,200억짜리 거대 모델을 그냥 가뿐하게 눌렀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좀 더 좋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AI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생성 방식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이 터미널 코퍼스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모델 성능이 거의 직선으로 쭉쭉 올라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네 데이터 공장이 그냥 운 좋게 좋은 데이터를 몇 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건 AI 공학자들에게는 거의 꿈 같은 일입니다. 와, 이 결과는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보세요. 특별 훈련을 받기 전의 기본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쿼리, 모델 훈련, 디버깅 같은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점수가 빵점이었어요. 0점. 아예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네모트론 터미널 모델은 이 분야에서 각각 60점, 50점, 33점, 3점이라는 엄청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건 그냥 실력이 늘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없던 능력이 새로 생겨난 겁니다. 거의 창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데이터 교육만으로 새로운 기술을 그냥 터득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놀라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AI의 미래는 이제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논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높은 품질과 다양한 궤적 데이터가 단순한 파라미터 규모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무식하게
뇌 크기만 키우던 옛날 방식보다 뭘 어떻게 가르칠지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천재적인 뇌를 갖는 것보다 그 뇌에 어떤 지식과 경험을 채워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엔비디아의 연구는 AI 훈련의 패러다임이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하드웨어 경쟁에서 교육 설계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커맨드 라인을 정복했다는 건 사실상 AI가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인간 관리자를 돕는 AI 부조종사, 복잡한 과학 실험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AI 연구원.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인 우리는 과연 다음엔 어떤 문제에 도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